안녕하세요. 상관협회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소리 좀 키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미래직업인데 보셨겠지만은 네, 오늘이 제가 학업에 예중하게 돼서 그 가족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공부에 학업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고 수요일 날 또 이게 시간표랑 겹치고 이게 야간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방송하기 저 아쉬운데 방송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초콜릿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인 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뭐 로봇 쪽 뭐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쪽의 내용도 있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번 주에 IoT 전문가에 이어서 이제 AI 전문가 시대가 됐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의 종말을 예견한 미래서적 제4의 실업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하는 걸 이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마이크 만지작 소리작 들리나요? 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그 인간의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이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핵심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은 자체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의 규칙을 발견한 뒤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고 정보를 처리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고 하네요. 이 딥러닝이란 게 인공지능을 합숙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딥러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냐? 그래서 뭐 인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 학습 과정 분석을 하고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뭐 자연어 처리 패턴, 뭐 신경망 지식 베이스 시스템, 퍼지 이런 딥러닝 등 뭐 관한 연구, 뭐 뇌의 정보 처리 학습 과정과 유사한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 자체의 알고리즘은 딥러닝이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도 알아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컴퓨터 공학 쪽, 뭐 인지심리학, 뭐 인공지능 언어학, 신경과학, 인류학, 철학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지칭하는 학문 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실제 통계 및 분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컴퓨터 공학 쪽이랑 뭐 인공지능, 뭐, 뭐 그런 알고리즘, 뭐 신경과학, 인류학 엄청 여러 분야에 갇혀서 전문가의 기술 정도에 된다고 하네요. 상관협회는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가 이상이 수준이 되어야 되고 컴퓨터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의 뭐 다양한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현재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할 때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프로그래밍 컴퓨터 쪽이 조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고 활동 분야는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뭐 많이 진출하는 곳은 뭐 ICT 업체, SI 통신 포털, SNS 업체 등 뭐 게임 회사, 뭐 자동차 로봇 제조 업체 등이 된다고 하고요. 뭐 근데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또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네요. 그게 유명한 이유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똑똑하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두뇌 경쟁을 기계가 하게 되면서 사람의 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런 걸 인공지능을 좀 컨트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명한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별풍선 4개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같은 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 3개 감사드립니다. 2개 또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는 거의 인공지능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1956년에 미국의 존 메카시라는 사람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네요. 바둑의 컴퓨터 대구 프로그램 혹은 과거의 번역 프로그램도 모두 인공지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성능이 사람에 훨씬 못 미쳐서 인공지능은 사람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주입한 경험 지식이 아닌 기계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 지식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이 딥러닝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많이 출현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왜 유망하느냐, 인공지능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력은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정신 스포츠, 번역, 산문 추천, 음성 비서, 자연주행 자동차, 정신 스포츠, 영상 판독, 법률 gün형도 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적용 범위는 무한대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정신 스포츠의 하나인 바둑대결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 이세돌이랑. 그래서 이 이세돌이 이긴 걸 보면은, 그걸 분석해 보면은 인간의 도움 없이 이제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되었다라고 거기서 분석을 하게 한 게 나왔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더 이력적이고, IBM이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 지라슨이라는 인공지능은 대학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학생들의 수강시킨 관련 문의 답변한 조교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인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해봤자 해봤자 그냥 100% 지게 뻔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강시점 관련 문의도 이 조교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네요. 그 문의를. 인공지능 비서는 주인이 요청하는 내용을 인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볼만 했겠죠. 근데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수준이 딥러닝이나 그런 걸 다 따라서 그 수준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예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따라잡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인공지능 비서는 주인이 요청하는 내용을 음성을 통해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찾아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고 일정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CCTV 화면에서도 범죄에 관련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범죄 상황이 이슈될 때 공권력이 출동할 수 있게 조치해준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또 페이스북의 댓글을 분석해 이용자 중에서 자살의 징조가 있을 경우에는 자살방지센터에 연락도 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복잡한 세무 관련 규정이나 조항 등을 고려하여 세무 신고를 도와주기도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역할 인공지능이 수행한다고 하고요. 또한 금융권의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감소 정도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또 IBM 계열의 인공지능 와스는 환자의 영상 자료를 보고 사람 의사보다 더 정확한 확률로 각종 암의 여부를 판독해준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적용은 교통, 공공안전, 제조 등을 넘어서 법률까지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명한 이유 세 번째,
인공지능이 62% 정도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62%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거의 50%가 넘는 50% 훨씬 50%보다 더 넘는 그런 수준인데, 셋째 인공지능 시장이 합산되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 시대가 열리게 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2016년도에 미국 내 38%의 기업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6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이 예상돼서 향후 인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 기계합숙, 지각민식, 지식출론, 클라우딩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의 경제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전 사람에 걸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면 이제 미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나중에 미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에 관해서 여기서 내용이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준비한 건 빅데이터 전문가시다. 빅데이터란 말을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해왔고, 좀 많이 제가 생각할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 전문가 시대도 미래 직업으로 뽑혔고요. 별풍선 22개 감사드립니다. 미래 직업으로 좀 빅데이터 전문가 시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은, 빅데이터는 수집과 유통이 빠른 아주 반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의 형태도 특정한 형식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형식을 갖추지 않는 다양한 성격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크기와 다양성 그리고 속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크기, 다양성, 속도, 이게 중요하고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맥캠이 아직도 죄송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일을 사람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거대한 많은 정보 속에서도 이 중요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사람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대요. 어쨌거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은 크게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시각화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고객이 빅데이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구체화된 빅데이터 분석 내역을 목록화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마케팅으로 따진다면은 수요 조사겠죠. 사전 시장 조사,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수집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와 좀 더 신중적인 분석을 위해 다른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협의한다. 두 번째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하기, 구체적으로 그런 거겠죠. 셋째, 분석 단계에서는 통계 혹은 전산 프로그램 자체, 개발된 건설 엔진 등을 활용하여 목록화된 분석 내용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 완료되면은 도출된 결과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 엔지니어와 상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상의한 것까지 넷째 단계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빅데이터 전문가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기법과 시각화 도구 사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합숙,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등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대용량 데이터셋을 고팅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기술, 이런 거 컴퓨터 쪽 성현 대표님 잘 아시니까 이런 쪽으로, 이런 건 컴퓨터 공학에서만 다 배우잖아요. 자바나 C++, R, 데이터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수치 해석을 위한 뭐 이외에도 컴퓨터 쪽 기술 외에도 수치 해석을 위한 수리적 지식, 다변수, 미적 분학, 선형, 행령, 대수, 확률 및 통계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분석 도구와 관련한 기술, 뭐 엑셀, SQL, R, SPSS, 뭐 SAS 등등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어야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컴퓨터 공학, 뭐 수학 쪽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 그런 거를 다 하면은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할 능력을 발휘한다면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할 때 끈기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저도 이거 다 알아봤었어요. 옛날에 이거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서 알아봤는데 이거 확실히 컴퓨터 공학 쪽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뭐 데이터 쪽이나 이렇게 뭐 SQL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격증이랑 뭐 수학 쪽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쪽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트렌드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사회적으로 뭐가 되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의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겠죠. 평소에 하던 쪽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가가 뭐 건축학과 그쪽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네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 만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시려면 이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죠 진짜. 네. 활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는 네 건축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별표수 10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활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근무한다고 하네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뭐 스마트 공장이 있는 제조업, ICT 회사, SIA 업체, 포토사이트, SNS 업체, 통신사 등 의료기관, 은행, 증권, 보험회사, 게임회사, 공공기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빅데이터 전문가 자체는 굉장히 많은 쪽에서 활동을 하는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 정도면 엄청 다양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왜 유명하냐?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실제 빅데이터는 개인과 기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정보와 기기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발자국이 SNS, 쇼핑, 의료, 은행과 증권거래, 교육과 학습, 여가활동, 자료검색과 이메일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현 시점이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저장되고 있고 시장조사업체 IDC와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회사 EMC의 디지털 유니버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011년 1.8 제타바이트, 1제타바이트는 여기서 1제타바이트는 1조 기기바이트에서 2020년에는 이보다 50배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게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겠죠. 이에 따라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예측과 결론에 도출하여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사회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ICT 기술이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도 도출하는 방법도 분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미래의 석유로 비유할 수가 있대요.
둘째로 따지냐면 데이터는 원료에 비유할 정도로 이 부가가치라는 게 높다고 하네요. 데이터를 조합해 종합적 판단을 하려면은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고 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저장되고 패턴이나 규칙 찾고 분석하고 이거를 다 같이 유기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로봇이나 모듈에 사물 인터넷을 달면 특정 작업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했으며 작업을 수행할 때의 전기 사용량과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고장 발생 유무 그리고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 여부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준다고 하네요. 축적해 준다고 하고 그다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스마트 공정을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 공정의 모든 로봇이 골고루 일을 하게 되거나 고장을 미리 예측해 정보를 먼저 하거나 혹은 불량품이 생성되어오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미래의 서울까지 했고 유명한 이유 세 번째, 빅데이터 자체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을 한대요. 네, 이거 살짝 지워졌네요. 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향후 기업의 경쟁력은 기계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소유했는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네요. 초콜릿 22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지엔 쪽도 많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한 달에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2017년 기준 약 2만 5천 대이고 미국에서 지하정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GM은 한 달에 약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대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냐? GM이 테슬라보다 생산한 자동차의 양으로 보면은 10배나 많지만 기업의 가치는 테슬라와 GM이 거의 가치가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양적인 문제랑 질적인 문제인데 그만큼 테슬라가 어느 정도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그런 걸 많이 상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양이랑 그게 맞는 거겠죠. G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다른 나라 뭐라 하지 그거 어쨌든 자동차들을 생산하게 하는데 기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확실히 전기 자동차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맞는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테슬라가 100년 이상의 자동차 역사를 가진 포드나 GM의 기업 가치와 대등하거나 혹은 능가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것에는 제품의 제조 방식과 판매 방식을 바꾼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운전자로부터 운행과 관련 정보나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 판매와 AS 등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데이터화 시킨 게 그만큼 그 자동차의 양만큼 어쨌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S나 판매자들의 뭐 정보 등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재구매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AS를 할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기업이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 말이고요.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 애플, 구글, GE, 뭐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고점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과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다 빅데이터를 이미 구축한 상태고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까지 뭐 해서 그런 거를 마케팅으로 이미 다 기업 경영 쪽이랑 활용하고 있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유 네 번째,
데이터가 이제 수익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인데,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현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국내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대기업 또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IT 업체,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금융, 의료,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카드회사 등의 금융업계가 앞다퉈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아지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의 인재는 필요한데 지금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네,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셔도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면은 저는 이것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중에 가져도 비전도 있고 메리트도 있는 게 빅데이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도 원래 하나 더 준비를 했긴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한 내용은 미래직업 AI 전문가 시대랑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할 내용은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